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복순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설마 지금 교과서 문제 안 풀고 바로 동영상 듣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잠깐 뒤로 가서 교과서 문제 딱 5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문제는 3번부터 5번까지 교과서 14, 1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같이 볼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r개를 택하여서 나열하는 것,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했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죠? 그치, n파이 r이라고 했어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그치, 앞에 있는 거는 밑에, 뒤에 있는 거는 위에, 이렇게 해서 n의 r제곱이다 라고 하기로 했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4파이 2. 4파이 2는 앞에 있는 거, 밑에, 뒤에 있는 거, 위에 4의 제곱이죠. 4, 4,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번 볼게요. 3파이 5. 이것은 아래에 있는 거. 그치, 앞에 있는 게 아래에 있으니까 3. 그 다음 뒤에 있는 5가 위로 지수 자리로 올라가겠죠. 3의 5제곱이네요. 3을 5번 곱하는 거니까 3, 9, 27, 81, 24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5페이지의 문제 4번을 볼게요. 0, 1, 2, 3, 4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5개를 뽑아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5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비밀번호 만들듯이 아니면 숫자 카드로 자연수 만들듯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먼저 5자리니까 네모칸 몇 개? 5개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 밑줄 5자리, 아이쿠 이게 아닌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5자리, 무조건 5자리여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 볼게요. 1, 10, 100, 1000, 만 에서 5자리가 나오려면 만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가 있어요. 0, 1, 2, 3, 4 중에서 뭘까? 그렇지,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0이 들어가면 얘들아 어떻게 됩니까? 네, 5자리가 안 돼요. 1000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의 자리에는 절대로 0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의 자리에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갔을 거고 중복을 활용을 해서 숫자를 뽑을 거니까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가지? 5가지. 100의 자리에도 5가지. 10의 자리는 5가지. 1의 자리도 설마 5가지일까? 네, 맞습니다.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의 자리에는 0 빼고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치, 4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를 여기다 써볼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경우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겠죠? 곱의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내가 지금 5를 몇 번 했지? 4번 했나요? 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25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배운 중복순열의 기호로 또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은 지금 앞에 만의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4가지의 숫자밖에 못 들어가고 1, 10, 100, 1000 앞에 그 4가지, 요 4개의 네모칸에는 중복을 활용해서 0, 1, 2, 3, 4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활용해서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한다 하니까 기호를 표시하면 5파이 4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250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짝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2, 4, 6,
8, 10. 근데 10이라고 1의 자리에 쓸 수 없으니까 0 이와야겠죠. 그럼 이번에도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게요. 5개의 네모칸이 있고 짝수해야 되니까 1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0, 2, 4, 그리고 6, 8이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건 0, 1, 2, 3, 4니까 0, 2, 4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만의 자리에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죠? 그치,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5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는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몇 가지씩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5가지씩 넣을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네모칸을 채워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줄까? 그렇지,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을 구하시면 뭐가 됩니까? 예, 1500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배웠던 중복순열의 기호로 나타낸다면 첫 번째, 만의 자리에는 어차피 4개밖에 못 들어가고 1의 자리에도 어차피 3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가운데 3개의 네모칸에는 다 넣을 수 있고 5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니까 5파이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1500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만약에 문제에서 5의 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의 배수 한번 3초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3, 2, 1 생각하셨나요? 네, 뭐가 되면 됩니까? 그렇지,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0 또는 5이면은 5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3의 배수가 되는 것, 그리고 9의 배수가 되는 것, 또는 4의 배수나 8의 배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한번 교과서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5번을 볼게요.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고 했고 1번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두 눈을 질끈 감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함수가 나왔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함수는 한 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을 해봅시다. 자, 함수. 자, 함수가 뭡니까? 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면 집합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 하나씩 대응되면 그것을 나타낸 걸 우리가 함수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활쏘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활쏘기 게임. 자, 그러면 이 활쏘기 게임의 규칙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단 화살은 몇 개만 쏴야 될까? 그렇지, 화살은 무조건 하나만 쏴야 되죠. 하나만 쏜다. 자, 그 다음 규칙 두 번째, 화살을 안 쏴도 될까요? 아닙니다. 모두 화살을 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 개의 화살을 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쏜다. 그 다음 세 번째, 1번 궁수가 A에 쐈어요. 이때 2번 궁수가 A에 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얘는 쏠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관역에 쏴도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규칙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함수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겠죠. x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y에는 a, b, c, d라는 원소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함수 활쏘기 게임의 규칙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x의 원소 1은 y에 있는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쏠 가능성이 있을까? A에 쏠 수 있고 B에 쏠 수 있고 C에 쏠 수 있고 D에 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X의 원소 1은 지금 Y의 원소 4가지에 대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이 A에다가 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X의 원소 2를 생각을 해볼게요. X의 원소 2는 A에 쏠 수 있을까요? 네, 쏠 수 있습니다. A에 쏠 수 있고요. B, C, D에도 각각 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X의 원소 2도 총 4가지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2가 뭐 B에 썼다고 칩시다. 자, 3, X의 원소 3은 과연 몇 가지나 쏠 수 있을까요? A에 쏠 수 있어요? 네, 쏠 수 있죠. B에도 쏠 수가 있어요. C에는요, 됩니다. D도요, 돼요. 따라서 3도 Y의 원소 4가지에 대응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1, 2, 3이 동시에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요 4, 4, 4를 전부 다 곱해줘야 이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4, 4, 4, 4의 세제곱, 답은 6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을 한번 중복순열의 기호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4, 파이,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이번에는 f1이 b인 함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이미 지금 x의 원소 1이 어디에 대응되는지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역을 그린 다음에 표시를 해보세요. 표시했나요? 그치, 1은 지금 어디에 대응됐다? B에 대응됐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2랑 3이 갈 수 있는 요 경우의 수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2는 몇 가지에 대응될 수 있을까요? 그치, 2는 A에도 갈 수 있고 B에도 갈 수 있고 C에도 갈 수 있고 D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도 4가지. 그 다음 3은요. 네, 3도 A에 갈 수 있고 B에 갈 수 있고 C에 갈 수 있고 D에 갈 수 있죠. 3도 총 4가지 대응될 수 있어요. 근데 이 2와 3이 이제 동시에 대응돼야 되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4, 16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복순열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4, 파이, 2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중복순열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안녕!